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특보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사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화재 대응 최고 수준인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 수천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먼저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에 마치 띠를 두른 듯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강한 바람에 불길은 더 무섭게 치솟습니다. 밤사이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 큰 불이 나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은 어젯밤 7시쯤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 부근의 한 주유소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어오르며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을 집어삼키며 번진 불로 속초와 고성 일대 주택 등 130여 채와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산립 25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 3,600여 명과 군인 2,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최대 시속 4km 속도로 빠르게 번지는 상황. 소방당국은 소방차 363대, 소방인력 1,441명을 투입하고 화재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다만 오전 내내 화재 지역엔 초속 10에서 22m의 강풍이 불 것으로 관측되면서 불길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의 소방차와 인력 동원을 지시했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띄우는 등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강풍을 탄 산불은 속초와 고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근 민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피 인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붉은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활활 타오릅니다. 빠르게 번지는 불은 어느새 도로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리는 차량 양쪽 모두 불길에 휩싸여 앞을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뿌연 연기와 휘날리는 재로 뒤덮인 도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불은 도로 한쪽에 정차된 버스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진화할 겨를도 없이 형체만 간신히 유지한 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이 해안 군부대 탄약고 앞까지 접근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진초등학교에 570명, 토성복지회관에 130명, 고성종합체육관에 350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단했어요. 바람이 아주 태풍 올 정도의 그런 강속하고 해서 불길이 순간적으로 그냥 막 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은 SNS를 통해 초대형 산불의 위협적인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대응 요령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짝 메마른 날씨에 태풍급의 강한 바람을 타며 규모를 키우고 있는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밤중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에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이후 관계부처에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지역이 있는 지역은 주민 대피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후속 대응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고 필요하면 관계기관 회의 개최 등 상황 점검과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식목일 기념행사 참석도 취소하고 산불 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중이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회의 도중 청와대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긴급 화상회의 직후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군도 산불 진화에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네, 지금 날이 밝으면서 강원 고성에 헬기 45대가 투입되고 1,800명이 투입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속초까지 연결된 도로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다소 사그러진 모습이기는 한데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수 기자. 네, 현장 지휘소가 꾸려진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네, 밤사이 화재가 발생한 토성면 일대에서부터 이 속초까지의 도로를 쭉 살펴봤는데요. 어제 오후 7시부터 이 새벽 2, 3시까지는 눈을 뜨기도 또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불씨와 연기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도로엔 다시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를 이 불씨들과 또 타고 있는 일부 건축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6시 취합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1명입니다. 부상자가 11명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 대피를 위한 인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주민과 군인 3,600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추가 사망자가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계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동시적으로 불이 이곳을 덮쳤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집계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에 타버린 산림 면적을 살펴보면 250헥타르 정도 됩니다. 축구장 넓이로 따져보면 약 350개 넓이가 되고요. 주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건물이 소실된 정도가 약 130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밤사이에 불이 났기 때문에 헬기가 투입되지 못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헬기가 들어간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화재 진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밤사이 투입되지 못했던 헬기가 총 51대, 방금 바뀌었는데요. 51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소방서에 지원령을 내린 만큼 이 소방 차량도 870대가 들어옵니다. 이 단일 화재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돼서 이 화재 진화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자주 대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네,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은 이맘때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네, 지난 98년 이후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태운 대형 산불은 동해안에서만 무려 21건이나 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 발생한 양양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1,000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모두 불탔고 문화재 소실을 포함해 모두 3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2000년에 발생한 고성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23,00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대형 산불이 유난히 자주 발생합니다. 재작년 삼척시에서 난 산불은 산림 765헥타르를 태웠고 작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200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실제 1998년 이후 강원도 내에서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를 입힌 23건의 대형 산불 중 동해안에서만 2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봄철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하고 빠른 바람이 동해안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 0시 20분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 진압이 어렵다면 확산 방지에 주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식목일 행사도 취사한 가운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전 직원은 대기하면서 산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자, 이제 바람이 거세다 보니 고성 산불의 확산 속도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고속도로도 통제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가스와 전기도 차단하면서 사실상 도시 기능이 전부 마비된 상태입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강풍을 타고 산불이 확산하면서 화염과 연기가 짙은 지역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오전 5시 기준으로 동해고속도로 옥계요금소에서 망상요금소까지 6.6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7번 국도는 한때 통제됐다가 지금은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강릉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불이 옮겨붙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방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성과 속초 일대로 정전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선로를 차단했고 속초교동의 아파트 11곳 등 6,300세대의 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기지국에 문제가 생기면서 휴대전화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강릉으로 출발하는 무궁화열차 석대가 운행을 취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해고속도로에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는 등 교통통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 상황 참고하셔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미경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고성의 산불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질 만큼 대기가 메말라 있는 데다가 바람까지 소형 태풍급으로 몰아치기 때문에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영동에서는 강풍경보가 그 밖에 경북 동해안과 충남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미시령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24.2m, 속초에서는 9.4m고요. 뒤이어 불이 난 강릉 옥계에서도 8.7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오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후 바람은 점차 약해지면서 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국지풍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남진하면서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겠습니다.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지금 여전히 동해안에서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 곳곳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 18도, 서울 16도, 대구 21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북부에서, 일요일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다 보니 산불을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밤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불이 언제 났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꺼질 수 있는지, 인명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박호근 사회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박호근 기자에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이 불 언제 시작된 겁니까? 네, 어제 저녁 7시 17분쯤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원도 토성군의 한 도로에서
변압기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변압기가 터지면서 불꽃이 튀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본 운전자가 119에 신고를 했고 119 소방대가 출동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미 바람에 의해서 강풍이 불면서 이미 불이 많이 번졌다. 그리고 그걸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변전기에서 불이 났다. 그 변전기가 어디 정확히 있는 겁니까? 도로변에 지금 영상들도 있는데요. 그 고속도로 변에 그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가 폭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지도를 보면 이제 발화지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설악콘도도 있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악콘도 이제 밑에 이제 일성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콘도 바로 도로 건너편에 변압기에서 불이 나서 이제 서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면서 화재가 계속 확산되건데 자, 지금 이제 이용재 경미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 자,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지금 초속 한 5m, 4m,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m, 4m 정도면 어느 정도 바람의 색이, 어느 정도 빠르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속 5m라고 하면 보통 한 시속 20-30k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할 때는, 화재가 심할 때는 초속 25m도 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세기가 이게 변화가 좀 심한 거고요. 초속 25m라고 하면 대략 시속으로 보면 100km 정도의 속력으로 아주 빠른 그런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m다 2m라고 하면 시속으로는 100km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기예보를 보면은 초속 지금 시간으로는 한 4m 정도 나오고 있고 9시 되면 이제 가장 빠르게 바람이 더 세게 불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데 초속 1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9시면. 그러면 계속 불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지금 발화점으로부터도 보면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요. 지금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태백산맥을 넘어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재가 지금 그 해안가까지 거의 확산돼 가고 있는 그런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불이 고성에서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진화가 어려운 거 보면 아무래도 바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제가 어제 서울 시내에 강풍을 위해 취재를 나갔었는데요. 이게 아마 그 바람 세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네,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네. 이게 어제 바람이 꽤 많이 분다고 느껴졌을 때 측정을 해보니까 보통 3m, 4m, 3, 4m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측정했을 때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걸 측정했을 때 5.4m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2m 가까이 되고 세게 불었을 때 한 10m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한 7m 정도 강원도에서 바람이 불었다면 아주 바람이 센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낮에 앞으로 더 뭐 10m, 20m까지 본다면 그야말로 태풍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평균 그 속도 풍속이 뭐 7, 8m라고 하지만 이게 순간 최대 풍속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게 불 때 바람이 있거든요. 초속과 순간 풍속은 또 다른 거네요. 최대 순간 풍속은 20m 이상이 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냈을 때 한 뭐 7m에서 한 10m가 된다고 보면은 순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은 이게 불씨가 한 2km 이상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불이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염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풍이 이렇게 세게 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봄철에 보통 그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그 위로 올라가면은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동해 쪽에는 기온이 위쪽이 높고요. 아래쪽이 낮은 어떻게 보면 역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을 뭐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낮은 그 기온이 태백산맥을 넣으면서 그 위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층 사이로 좁은 공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풍속이 아주 빨라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파른 태백산맥을 내려오면서 바람이 세기가 더 빨라져서 강풍이 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바람이 이제 계속 세게 불고 있어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더 확산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 소방 대응 단계가 좀 발령이 됐습니다. 3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3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전국의 어떤 소방력이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상태다.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단계. 자, 그러면 보통 뭐 1단계, 2단계 있는데 1단계, 2단계도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1단계는 그 약 한 일개 서 정도의 차원에서의 대응 단계라 작은 화재인 경우고요. 국지적인 어떤 화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라고 하면
한 뭐 4개나 5개 정도의 서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도 단위 정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약 2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최고 단계고요. 그런데 이제 밤사이에 이게 불이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요. 헬기를 좀 빨리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헬기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게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아주 심하게 있고요. 특히 지금은 거기 상승 기류뿐만 아니라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부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야간에 헬기를 출동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그 추락의 위험도 있고 상당히 충돌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사실 출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헬기는. 그래서 지금 날이 밝는 대로 아마 가능한 모든 헬기를 총동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피해 규모가 이제 속속 좀 집계가 날이 밝으면서 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박호근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 불에 탄 지역이 축구장 면적이 한 350개 정도 면적이고요. 비교하면은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규모가 290헥타르 정도가 불에 탔다고 그러고요. 근데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좀 더 밝으면서 드론을 띄우고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면은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박호근 기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제 290헥타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새벽 1시경 이 시경에는 한 250헥타르 이 정도 피해가 있었고요. 지금 290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낙산사 화재를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낙산사 화재와 지금 화재 비교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규모는 이제 낙산사 화재 같은 경우도 여러 번의 그 강원도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번 규모와 비슷한 한 350헥타르 정도의 화재도 있었고요. 또는 8,000헥타르 이상 되는 그 고성 산불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우리 화재 사고 같은 경우 이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사실 과거에 있어 왔던 거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 공통점이라고 하면 우선 바람이 강한 그 서에서 동으로 부는 그 강한 바람이 있었던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화재 확산이 빨랐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요. 기상 조건 또 그 수목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불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200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낙산사 화재가 있고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서 불이 많이 나는 그것도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이유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선은 그 우리가 산림 보호를 잘해서 그 낙엽이 보통 두꺼운 데는 50cm 이상 이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일단 한번 나면 굉장히 그 깊게 타고요. 끄기도 어렵고 이런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수목의 수종도 강원도 지역이 대부분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라는 것이 이제 송진을 머금고 있어서 불이 굉장히 잘 타는 거고요. 기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진압도 어려운 그런 수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 지금 인명 피해가 뭐 어디서는 1명이다, 어디서는 2명이다,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처음 불이 발생한 토성면 도로에서 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또 마을 회관에서도 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명의 인명 피해가 있다. 사망자가 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1명은 강풍으로 인한 사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불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산불로 인한 그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대신에 그 대피 인원은 주민들이 한 2,000명이 넘고요. 군인들도 대피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어서 지금 한 3,000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강원도 고성뿐만이 아니라 강릉에서도 불이 났다고 하고요. 또 부산 해운대에서도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다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동해안을 따라서 위에 고성부터 쭉 시작이 돼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계속 정말 아니할 말로 이게 토끼가 띠물 뜨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이 어떤 비화로 인해서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만큼 지금 그 기후 조건이라든지 계절적인 요인이 불나기가 굉장히 그 쉬운 여건에 있고요. 물론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화재가 났을 때 모방범죄라는 부분도 일부는
네. 조심스럽지만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모방 범죄가 아니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요. 네. 자, 지금 계속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소방안전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일단 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저 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너무나 큰 규모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진화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강원도 도민의 생명 안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하나가 산불 진화도 해야 되겠고 더 오히려 중요한 것이 지금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단지까지 지금 화재가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만큼 방화선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이 주택가로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가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뭐 맞불 작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택가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방법으로서는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가 주변에다가 상당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서 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등등의 대안들이 지금 아마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땀을 흘리면서 아마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강릉의 화재로 동해고속도로가 통제돼서 옥계에서 동해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에 이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박호근 기자, 지금 대피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서 이제 강원도 학교 곳곳에서는 휴교령까지 내려졌다는데요. 네, 인근 학교와 주민 아파트에서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일부 한때는 용천리 76번 버스에 타고 있던 30명도 고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쪽으로도 불이 번지면서 논두렁에서도 대피가 돼가지고 인근 리조트로 대피한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속초 지역에 조금 전에 보셨던 콘도들이 있는데 그쪽 있는 주민들도 한때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간밤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굉장히 불편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대피소는 적절히 마련이 되었을까요? 대피소를 아마 매뉴얼에 의뢰해서요. 여건에 따라서 대피소는 다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도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불이 이렇게 어떤 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루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정말 일루가 확대되고 절로 확대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대피소가 옮겨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불이 워낙 크게 나가지고 연기도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은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열에 의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화재는 대부분이 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그래서 옥 외에 있든 옥 내에 계시든 어떤 방법이든 예를 들어서 옥까지든 수건이든 이런 걸로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옥외 활동을 하시든 어떤 대피 활동을 하시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호근 기자, 지금 휴교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내려졌습니까? 네, 인근 학교는 대부분 휴교령이 내려져 있고요. 주민들도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 그리고 콘도에 있는 투숙객들도 지금 대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피령이 내려져 있고요. 속초 지역이 25개 정도의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학교가 전부 휴교 상태로 돼 있는 것 같고 고성 지역도 18개 지역에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고성 지역의 18개 학교도 지금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서쪽으로 불이 이제 확산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청이 좀 있고, 자, 속초시청 위쪽이 동명동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그 호수 부분이 영랑호입니다. 영랑호. 그리고 지금 이게 빨갛게 된 부분이 지금 산불이 확산되는 지역인데 계속 저 위쪽으로만 간다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밑쪽으로도 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서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된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많이는 갔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동쪽에 바다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위에 아래로 좀 더 느린 속도지만 상대적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날이 밝으면서 헬기도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소방 인력도 많은 인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 정도 불길 상황이면은 언제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될까요? 네, 조금 전에 보도된 대로 헬기가 51대 그리고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소방 인력이 1,800명 정도 투입을 한다면 대규모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지금 고성 쪽으로 총 집결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람이 어떻게 언제쯤 잦아드느냐가 문제인데요. 기상청에서는 오늘 오후까지는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의 색이 그러니까 초속 7, 8m 정도는 계속 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후 좀 늦게쯤이면 바람이 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좀 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문제는 그 바람이 조금 잦아들더라도 불이 나는 곳으로 공기가 다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풍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끝까지 진화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강원 고성과 함께 간밤에 강릉에서도 산불이 일어나서 아직 진화되지 못한 채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람의 상황이 어떤지 날씨 상황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봄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면서 계속 이제 화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봄바람의 세기 위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 이 시령에 최고 초속 35m 이상 불었고요. 강릉이라든가 이쪽 동해안 지역도 25m 정도 이상의 아주 강풍이 불었는데 우리가 통상 그 초속 17m 이상을 태풍급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이 17m 이상이니까 실제로 어제 또 오늘 새벽 현재 미시령은 25m 이상 불고 있으니까 태풍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상 30m 초속이 넘어가면은 낡은 집이 무너질 정도거든요. 지붕은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큰 태풍급의 바람이 봄철에 일어난 경우도 있었나요? 봄철에 원래 우리나라 그 기상 통계를 보면 봄철 4월에 바람이 가장 강합니다. 평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4월이 가장 강한데 4월이 이렇게 강한 것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위치하면서 남구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등압선이 조밀해졌어요. 등압선이 조밀해지면 바람이 강해지거든요. 강해진 바람이 태백산을 갖다 넘어가면서 오히려 그 산정 쪽에서 그 역전층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가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 압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영서지방 쪽에서는 초속 한 15m 정도 불던 바람이 태백산맥을 오면 한 2배 이상 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이 통상 봄철에 나타나는 아주 바람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이제 봄철에 부는 바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간지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르는 어떤 국지풍을 바로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이 양간지풍도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람의 형태가 바로 양간지풍이죠. 양간지풍은 양양과 간성 사이, 최근에 양강지풍에서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이다 그러는데 이건 역사에도 나옵니다. 옛날 책에도 나오고요. 그 지역에 아주 독특하게 정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산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산맥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서쪽에 있는 강한 바람, 그러니까 서쪽이 약한 바람일 때는 양간지풍이 안 만들어집니다. 일단 서쪽,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이쪽 바람이 먼저 강해야 되고요. 강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근데 이 산을 넘어가는 공기는 이 팬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조해지고 또 기온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거의 끄기가 어려운 그런 기상 조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정도라면은 앞으로 바람의 세기가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일단 이 바람의 세기는 밤에는 좀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지금 새벽에 좀 약해져 있는데 일단 해가 뜨면 다시 바람은 강해지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오전까지는 산악 쪽으로는 초속 30m 이상, 해안 쪽으로도 20m 이상의 아주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오후 들어서 바람은 좀 다소 약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강풍의 기준이라고 하는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요. 네. 일단 지금 기압계 흐름으로 본다면 오늘 밤 정도서부터 바람이 많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람도 바람인데 건조특보까지 내려졌잖아요. 건조특보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강릉 지역으로 1월서부터 보면 강수량이 평균 40%도 안 내렸어요. 네.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력 습도가 굉장히 낮고요. 또 건조특보가 계속적으로 발효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이 나니까 그대로 다 타는 건데 일단 오늘도 기압골이 하나 지나가면서 강원 영서 쪽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실제 동해안 쪽은 비가 없겠고요. 또 뭐 내일도 중부지방으로 비가 좀 내릴 것 같은데 강원 영동 쪽으로는 비 소식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강원 영동 쪽 이쪽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 예보가 일단은 없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서 비가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비가 없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